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 분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의 이동, 마지막 세 개죠. 그 지목 변경과 등록 말소, 추적 변경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토지 고수로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은 토지 언어의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이게 저는 늘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한테는 정보가 똑같이 전달되죠. 누구한테는 그 정보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분한테는 그게 고급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 팔랑귀가 돼가지고 전부 좋게만 들리면 안 되거든요. 옥석을 가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옥석을. 이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좋게 보인다. 좋은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그거나 사기라든지 기획동산에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 언어가 익숙해지면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언어의 익숙함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투자의 베이스다, 기본이다, 뿌리다. 제가 늘 강조가 듭니다. 투자 연구반에서도 그 연구반에서도 이거를 언어에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왜 할애해야 할까요? 어차피 우리는 투자라는 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부자는 본능이니까. 이제 투자는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스터하고 스스로 셀프 투자자가 되려면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언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주식 고수는 주식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아파트는 아파트 투자에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관련된 투자 언어가 익숙해져야 되죠. 코인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토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토지라는 것이 변동성이 아파트 같은 건 상가 같은 경우는 국제 정세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많은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그 변동성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다음에 재화의 공급이 거의 한정되어 있고 매립을 한다거나 뭐 할 수 일부 하시지만 그것도 땅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상가는 뭡니까? 공 부족하면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으면 어떻게 돼요? 빈집이 생길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토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적다.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투자 연어에 익숙해지면 고수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목 변경을 보겠습니다. 지목 변경. 지목 변경하는 것은 뭡니까? 기존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서 등록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완전 잘 아실 겁니다. 지목 변경하면 큰 돈 든다는 거. 큰돈 되기 때문에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죠. 연구도 하고. 맞습니다. 농지가 공장으로 바뀐다. 창고로 바뀐다. 뭐 근생부지 바뀐다. 대를 바뀐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돈이죠. 이게 뭐예요? 토지 개발이죠. 이게 토지 개발. 토지 개발이 그게 말 그대로 디벨로퍼 아닙니까? 디벨로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토지 개발 디벨로퍼. 그래서 이 과정은 뭡니까? 지목이 바뀌는 과정이 바로 돈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거든요. 이걸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상태에서도 돈이 되죠. 하지만 이 장점은 더 큰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농지가 공장 창고 바뀔 때는 땅값이 확 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최대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뛰는 게 10%, 20%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 2배, 3배, 공시지가 3배, 4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옥분경은 반드시 공략해야 될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유명한 보통 명사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지목변경 신청,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그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목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해야 되죠. 그래야 취득죄가 발생하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60일입니다. 60일 나와 있고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다음 각과 같다. 언제?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요.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아니나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준공이 지목 변경이 됩니다. 대부분은 뭡니까?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면은 지목 변경을 합니다. 창고나 뭐 이거 바뀔 때 있겠죠? 토지나 그래서 건축하거나
이렇게 용도가 바뀌면 지목변경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땅을 개발행위 허가해서 어떤 주택을 지어주고 지목변경 사유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목변경 사유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어떤 겁니까? 바뀌었다. 지목변경이 바뀌어 사유가 됐다. 그 대가 농지 멀쩡하게 농지였는데 창고를 바뀐다? 지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형질 변경로의 공사가 준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질 변경이 뭡니까? 토지가 그 농지에서 이제 창고를 바뀌기 위한 변경됐죠. 이거 하는 경우. 근데 공장까지 지어야 이제 되지만은 이런 사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따라서 용도가 바뀐 경우 이겠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사유 신청서 그래서 처를 첨부해서 지목변경 그 허가서류겠죠. 그 첨부해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다음에 사업 수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합병할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 사유에서 적어서 역시 토지들 신청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한 서류,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한 서류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결국은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한 서류. 그렇죠? 고유지, 공유지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 서류 4번. 용도가 제일 많겠죠, 이게. 토지 또는 건축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증명하는 서류 4번. 이런 내용이시면은 그가 지목 변경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겠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목변경 이런 경우가 지목변경 서류구나 이렇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전용허가, 보존산지 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으냐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 과수원 간의 지목변경 경우는 이런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계량행위죠. 계량행위. 그렇죠? 계량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간에는 자유스럽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지문 안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되겠죠? 서류가 필요하다. 계량행위입니다. 있겠죠? 지목 변경은 그 실전에서는 굉장히 제가 강조합니다. 실전 투자에서는 오늘 시간은 기본 개념을 보는 거니까 지목 변경이 뭐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인 투자 원어입니다.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세 이게 뭡니까? 땅이 있는데 하천이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를 박힌 거예요. 그런 경우는 주소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때 말소하는 거죠. 어떤 건지 볼까요? 저 소관청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바다가 됐습니다.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어요, 이제.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등록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스스로 안 되니까 뭐 억울하잖아요. 근데 발견했어요. 그러면 통지해서 하라고, 말소. 근데 말 안 듣죠? 90일, 이거 90일입니다. 아니하면 등록은 마셔야 한다. 직권으로. 공무원 자체, 지자체에서. 왜 내 땅 없어지니까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겠죠? 그래서 다시 토지가 되면 회복등 켤 수 있죠. 뭐 갑자기 말라진 게 처음엔 바다가 됐는데 뭐 없어질 수도 물이 다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토지 등록 맞습니다. 맞을 때는 이런 절차가 밟는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90일입니다. 90일. 여태까지 60일이었는데 어떻게까지 60일이었는데 등록 말소만 세 달의 시간을 준 거죠. 세 달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보상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된 경우 원상회복 불가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하라는 겁니다. 안 해도 즉각 말소한다는 거죠. 이거 국유화되는 겁니다. 합체는 국유화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등록마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 회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한다. 그래서 공무시민 바로 마소되거나 회복할 때는 공무시민관리청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체는 마소가 되니까 우리가 늘
그 어떤 하천변에 있는 토지는 조심해야 되겠죠. 하천변에 있는 토지. 하천변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천변. 하천변. 여기 하천이에요. 이렇게 하천이에요. 땅이 이렇게 있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가 만약 비가 오나 뭐 태풍이 와서 여기 흘려나갔어. 하천 전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땅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하기 위해서 하천변에 있는 토지는 옹벽 같은 걸로 잘 설치한다거나 건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거를 하나의 뭐 활용하지 않고 건물축으로 하지 않거나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아니면 보강도로 옹벽을 같은 거 해놓고 안전하게 해서 유실되지 않게끔 없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하천변 토지는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춰가 되니까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죠? 기껏 말소한다고 되죠. 시행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기껏 말소, 땅이 없어진 경우도 있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연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했고요. 난 추측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죠? 축척을 변경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축척 변경한다는 것이 임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6천분의 1이죠. 그다음 지적도는 1200분의 1입니다. 그 축척이.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이게 6천분의 1로 자른 거죠. 이게 훨씬 더 크죠. 5배나 크죠. 그러니까 이게 더 디테일한 겁니다. 디테일. 그죠? 자세히 나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6천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그 토지대장. 이렇겠죠? 그래서 축척 변경을 한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을 정밀히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추적이죠. 큰 추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법령 행위를 말한다. 이게 추적 변경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경을 보니까 뭐 지적소관청에 축적 변경 위원회를 둡니다. 축적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 신청이나 아니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수처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토지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수도 추적으로는 뭐 이런 거 정리하기 곤란해요. 어려움이 많다. 하나의 지방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추적이 있는 경우 뭐 여기 뭐 서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좀 필요하다 없는 경우는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이겠습니다. 제 소관청은 수chấp 변경을 하려면 수chấp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즉 제주자처럼 해야 되겠죠. 수chấp 변경 위원회 의결을 떠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냥 하는 거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수chấp 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향후에 뭐 지적 제조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 지적 제조사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승인도 있죠. 수chấp 변경 지역에 동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 승인 없이 이런 경우는 수chấp 변경 승인다. 그럼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니기 때문에 그 동의가 3분의 2 동의서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기 뭐 내용들이 추격병 사유라든지 명사, 동의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통보한다. 역시 토지 이동 신청서, 행서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간정보관리법에 있는 토지 이동에 대해서 보면서 모두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3회죠.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토지 투자 언어라는 겁니다. 익숙해져야 되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규 등록이 뭐냐?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거. 그게 신규 등록이죠. 등록 전환이 뭐냐? 임야 대장에 있는 것을 토지장 옮기는 거. 그렇죠? 옮기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거. 임야 대장은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거.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달된 토지의 등록 말소 또는 회복, 추적 변경 이런 것들 전부 뭡니까? 토지의 이동이다 이 얘기입니다.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전에 대해서는 좀 뭐 제가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원래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목은 그대로 임야잖아요. 이 임야를 그래서 뭐라고 해요? 토임이라고 하죠. 토임. 이게 뭡니까? 임야인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부로 개발하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 내는 게 아니라 농지 전용 부담금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임야니까. 그러니까 훨씬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인기 많았습니다. 지금도 토임 괜찮은 땅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찾기 어렵죠. 10년 전만 해도 이런 땅이시면 굉장히 돈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없냐면 많은 고시분들이 토임을 개발 많이 했어요. 좋은 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토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런 내용을 한 번만 잡으면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얘는 한 번 잡으면은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내용입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7가지를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7가지 얘기한 이유는 익숙해져야 된다. 언어에. 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 요거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다 60일인데 말소만 90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및 합병, 지목 변경, 바다를 대한 토지의 등록 말소 회복, 주체 변경. 요것이 뭐라고요? 토지의 이동입니다. 토지의 이동.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고시들하고 아니면 담당자하고 대화를 할 때 이 말뜻을 알고 대화를 하면은 그 정보가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정보가 내용이나 정보가 옥석이냐 아니면 쓰레기냐 보물이냐 쓰레기냐 이걸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은 그때그때 뭐 해야 됩니까? 맨날 네이버 찾고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판단이 어려워요. 투자도 이제는 뭡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뭐 어땠습니까? 운이었죠. 럭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운은 진짜 거의 뭐 운은 10%? 이제 공부가 90%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이젠 투자입니다.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기대한 시대는 예전입니다. 어떻게 한번 운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운이 매번 있지는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주 우리가 뭐 합니까? 언어에 익숙함, 투자, 토지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언어에 익숙하면 최고다. 교수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법률이나 이론적인 언어보다는 이 언어보다는 어떤 언어가 좋습니까? 실무적인 언어. 실무적인 언어가 중요하겠죠. 실무적인 언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토투자 연구반이라든지 연구반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부단히 언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한 번 실수를 해서 실패하면은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죠. 실수를 하더라도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지 큰 실수하면은 회복이 힘듭니다.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토지 이동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영상을 나눠서 했는데 한 번씩 보면서 꼭 익히는 있자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은 친구 등록, 등록 전환,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회복, 그렇죠? 그다음 추적 변경, 토지 이용이죠. 토지 이동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니까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